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외부적 영향이 없을 겁니다. 저도 단 한 명도 제가 아는 사람 밀어넣지 않을 겁니다. 대신 누구라도 사심 있는 생각으로 밀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제가 맡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 창당할 때 사진들을 보십시오. 면면들이 끔찍하고 화려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이익 나눠먹기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동료 시민의 삶을 낫게 하겠다는 너무나도 선명한 누구에게 얘기해도 창피하지 않은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니까 김윤영 부대변인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지금 대표 위원장의 공천 스타일, 잡음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현역을 컷오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즉 새 부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다.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느 쪽 의견에 좀 가까우십니까? 일단 저희가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이고요. 일단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 하위평가 30%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감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감점을 받으신 분들이 경선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공천이 상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조용하다고 해서 못한 게 아니라 잘한 것도 아니지만 못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보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자만하지 않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남아있는 공천에서도 좀 더 국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깥에서는 이달 말에 있을 쌍특검법 재표결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일단 장동혁 사무총장이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런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쌍특검이 최초 국회 본회의장에 올라왔었을 때 저희 당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모두 나오시고 나서 로텐도홀에서 피켓 반대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 사진이 다 남아 있고요. 저는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당리 당략이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바꿀 거라고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역시 그거에 상관없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소신과 신념에 맞춰서 투표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부대님, 이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최대한 이 쌍특검 재표결 시기를 뒤로 늦춰서 국민의힘에서 뭔가 공천 배제된 이탈된 의원들의 표를 좀 끌어모으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이 부분 지금 국민의힘 공천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그게 영향이 없을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지금 급히 투입된 이유가 쌍특검법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엔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선 것이고요. 본인도 그렇잖아요. 이 쌍특검법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한 건, 그다음에 대장동 50억 클럽 있잖아요. 거기도 따져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산 저축은행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지금 공천에 있어서 이 특검법을 막는 거는 당연히 우려를 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애써 부인하는 걸 보면서 이거 생각하고 있구나. 어떻게 현역이 컷오프가 하나도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TK가 남긴 했지만 TK는 현역을 컷오프의 대상이 아니라 물갈이의 대상이죠. 거기는 그냥 꽂으면 바꾸는 거니까. 하지만 다른 데는 다른 지역이나 뭐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컷오프를 했다가는 당장 튀어나오고 거기는 잃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검법 표결을 할 때 18명에서 20명입니다. 거기만 넘어오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 상황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건 아닌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나를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공천이 심하게 여러 가지 좀 요동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은 조용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밋밋한 공천을 가지고 가면 총선에서는요 승패가 그렇게 넉넉하지만 않다. 좀 그런 좀 선거 본선에서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원래 조용히 가면 망한다는 말이 좀 그러지만 조용히 가면 성적이 안 좋을 수 있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출마하는 분들을 보면 네. 역시 곳간에서 인심이 나고 곳간에서 희생이 나온다. 저는 그런 예.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그립감이 강하다고 평가를 해야 할까요? 지금 국민의힘 비례위생정당인 국민의 미래 이 대표의 당 사무처 직원이 이제 대표를 맡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뭐 누가 봐도 사실은 그냥 비례위생정당은 하나의 당이긴 합니다만 이제 직원이 사무처 직원이 이렇게 대표로 가니까요. 이거는 또 처음 보는 일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비례위성 정당만이 아니라 지금 본 그런 그 지역구와 관련된 공천도 역시 4년 전과 8년 전 이런 두 번의 총선과 견줘봤을 때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비례위성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위성 정당 4년 전에 정말 네. 최악이었어요. 당시에 미래통합당에서 만든 미래한국당 비례위성정당에 네.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공천 번복이라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어요. 예.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 이제 한성교 대표를 임명을 하자 한성교 대표가 지금 미래통합당이 인재 영입을 해서 이렇게 이쪽 미래한국당 쪽으로 비례를 좀 해달라라고 넘겨온 명단을 전부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20번 바깥으로 그러니까 안정권 아닌 바깥으로 전부 다 배치를 하면서 그 새롭게 자신이 공병호 공관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인물들을 추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 미래한국당을 미래통합당이 만들었는데 처음에 같은 뜻으로 했다가 완전히 충돌이 돼버렸고 그러자 네. 지금 한성료 대표를 지금 그때 사퇴시키고 새롭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짧게 덧붙이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계속 일관되게 기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위성 정당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든 정당이다. 그리고 본 정당인 지금 이 본 정당에서 하려는 사람들을 그대로 비례대표로 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를 뭐 명망가를 한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예.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위성 정당이다. 이 정당이 계속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제 총선이 끝나면 합당할 정당이기 때문에 굳이 명망가 위주의 어떤 유명한 사람을 당대표로 내세울 이유가 없다라고 미리 거의 다 얘기를 계속 예. 되풀이해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